네, 이제 퇴근하고 네, 조깅 한번 하고 산길에서 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끊긴 거 있어가지고 여기 도착해서 끊었거든요. 그거 얘기할게요. 리츠 가는 거 얘기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메인 스트리트에서 자영업자 중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뭐 바버샵, 그 뭐 미용실이라든가 뭐 스파라든가 뭐 이렇게 마사지하고 네일샵 이런 쪽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뭐 식료품 좀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피해를 안 받겠죠. 그러면은 이걸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떤 쇼핑몰 센터를 가진 회사가 가장 피해가 컸을까,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죠. 쟤 무슨 일이지? 예, 뭐 경찰 뭐 또 잡았나 보네. 네, 좀 경찰이 와가지고 네, 누가 좀 뭐 피해를 받았나 보네요. 자영업자들, 스몰 비즈니스들이 많은 쇼핑몰을 갖고 있는 그런 리치 회사들, 이런 애들 렌트비가 얼마나 컬렉트 했겠어요. 뭐 그 NNN이라고 있죠. 그 트리플렛 중에서 그런 그 리치 회사 같은 경우 있는데, 얘네들도 뭐 한 50%밖에 못 걷었어요. 얘도 쇼핑몰 위주니까요. 그리고 그 우리들이 그 많이 투자하는 그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 있죠. 오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봐야 돼요.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요. 요번에 5월달에 전체 그 테넌트 중에서 렌트비를 어떻게 컬렉트 했냐면은 80%인가 82%를 컬렉트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 또 그걸 세분화해 놨어요. 그 투자 등급 테넌트라 그래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테넌트거든요. 얘네들은 조금 큰 코퍼레이트예요. 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투자 가능한 애들. 얘네들은 98% 냈어요. 그 중에 있는 회사들이 뭐냐? 뭐 CVS, 월그린, 뭐 이런 큰 회사들이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있었나 보네요. 두 대면 좀 큰 사건인데. 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돈을 다 낸 거예요. 왜냐면 영업도 뭐 했고, 그리고 뭐 매출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렌트비를 많이 낸 거죠. 이런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98%를 냈고, 탑 20 상위 20% 테넌트 같은 경우는 82% 냈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전체 그 평균 내가지고 82%. 그런데 이 18%는 누구냐? 어떤 놈이냐? 얘네들 중에 그 고객 중에 얘기했어요. 뭐 AMC, 리걸, 그리고 LA 피트니스. 얘네들은 완전 그 문도 못 열었거든요. 이제 문을 열고 있으니까 렌트비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3월 말 4월 달에 하락하더라도 사보는 거죠. 왜냐면은 4월 달에도 렌트비 컬렉션 레이트 발표했을 때 80%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사는 거죠. 80%만 받아도 이게 이 회사에 영원히 펀더멘탈에 영원히 영향을 줄 거냐? 언젠가는 얘네들이 영업을 하면 돈을 다 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사는 거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리얼티 인컴이 진짜 과연 박살 날 것이냐? 지금 펀더멘탈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무너진 거,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런 거예요. 3월달 렌트비 낸 거 보고, 4월달 렌트비 낸 거 보고, 얘네 현금 얼마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5월달 렌트비 얼마나 수거했는지 보고. 이게 렌트비가 아예 4월달에 0% 되고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80% 받았어요. 그러면 5월달에 갑자기 0%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달에도 대충 80% 받겠구나. 왜? 얘 테넌트들이 건물 빌려 쓰는 애들이 그렇게 이상한 회사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거의 80%가 다 에센셜이니까요. 이런 걸 보고 조금씩 퍼즐을 맞춰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제 SPG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특정 몇몇 번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얘는요, 일단 지금 렌트비 컬렉션 한 게 뭐 한 20-30% 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EPR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45%가 AMC한테 렌트를 받아요. 지금 AMC가 매출을 만들고 있느냐? 아니요. 매출 0원이요, 0원. 그럼 돈 내겠어요? 4, 5월 동안? 안 내요. 배째라죠. BGR. 그런데 비교해를 보는 거죠. 뭐 특정 회사들 중에서 뭐 놀러가자 섹터 중에서 급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EPR은 상승은 했지만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좀 미비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탑 골프라든가 뭐 이렇게 AMC 뭐 이런 영화관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한 20% 정도 그 계약하는 그 학교 스쿨이거든요. 학교도 문 닫았죠. 다 문 닫은 거예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하면 돈을 내겠죠. 근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경우 얘가 매출이 45%인가 50%인가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인도어 스카이다이빙 이거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뭐 탑 골프. 근데 탑 골프 같은 경우 그 있잖아요. 레인지인데 되게 뭐 안에서 술도 먹고 뭐 이렇게 밥도 먹고 골프 딱 그 실내 연습, 그러니까 실외 연습장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이런 것도 지금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제 살살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짝 좀 이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아, 얘가 AMC가 지금 매출이 얼마? 0이네. 아, 그럼 이 정도로 주가 하락이 조금은 뭐 이해 대법하다. 근데 얘가 과연 4월달 5월달 극장이 문을 열었을 때 손님들이 얼마나 올까? 예, 요런 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많이 상승할 거야, 그것도 뭐 물론 뭐 베팅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뭐 호텔 섹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오픈하면은 사람들이 놀러 가게 뻔히 보이니까 빵빵 뜨는 거죠. 이렇게 리츠 같은 경우도 그 펀더멘탈 보고 이렇게 산업에 어떤 그 고객들이 지금 그 건물을 빌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면은 조금 더 잘 이렇게 투자를 고를 수 있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부채가 많은 회사가 주가 상승 폭이 커요. 근데 단 현금 흐름이 있을 거란 가정하에요. 지금 같은 경우 호텔 섹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높은 회사도 있고 안정적인 회사도 있어요. 근데 부채가 엄청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락다운이 풀리고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고 미국 국내 여행을 다니니까 그럼 호텔도 좋아질 거야. 그 중에서 돈이 조금 뭐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을 못 썼기 때문에 더 뭐 여행도 많이 하고 답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도 뭐 국내에서 가까운데 라스베가스 한번 가고 하와이 한번 가고,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 못한 거 조금 더 고급, 조금 좋은 호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보통 고급 호텔들이 좀 레버리지가 높아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 흐름이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제가 주식은 VR이라 그랬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부채가 많은 회사가 좋아요. 왜? 이자율이 없으니까 계속 오래 갖고 있으면은 이 부채는 서로 살살살살 녹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옛날에 100원을 빌렸어도 결국은 현실적으로 뭐 한 80원만 갚으면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현금 흐름이 있으면은 나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요걸로 부채를 갚아가면은 훨씬 더 자기가 보유한 자산보다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런 저기 왼쪽에 보이시죠? 네, 저 이런 동네 살아요. 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텔 섹터도 오르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 중에서 부채 많은 호텔 섹터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